마블 비켜! 한국산 슈퍼히어로 나가신다! 영화 마녀가 마블 영화의 도전장을 내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액션 무비 마녀는 어벤져스3와 데드풀을 밀어내며 헐리우드 킬러로 군림했던 독전과 같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마녀의 주인공인 김다미의 열연이 SNS 등지에서 크게 화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마녀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녀 완전 기대돼! 김다미 동안 연기 얼굴 다 가진 여자. 하지만 강릉함시 32대 손인 나 한필규는 가지지 못했지. 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마녀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화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임산부, 노약자, 청소년인 시청 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본 영상을 시청한 후 발생할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제작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마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설정과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며 살펴보기보다는 예의상 말씀드리는 성취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쉬운 점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뤄낸 가장 큰 성취는 배우 김다미의 발굴입니다. 마녀와 아주 비슷한 충격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바로 은교로 데뷔한 김고은을 처음 보았을 때입니다. 은교의 완성도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둘째치고 은교의 김고은은 싱그럽다는 개념이 사람으로 화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분위기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 갖춘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될 거라 생각했었고 이번 마녀의 김다미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김고은은 첫 등장에서 임팩트가 강렬했다면 김다미는 후반부에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첫 주연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으며 개인적으론 각본이 조금만 더 정교했으면 프라이멀 피어 당시의 에드워드 노튼과 비교해도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영화 내내 순수한 소녀이자 피해자였고 저는 그 가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약속된 전개임에도 가면에 홀려 내심 설마 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예측 가능한 전개였음에도 매우 강렬했습니다. 마치 4천만 땡겨달라는 애인이 꽃뱀이 아닐까? 머리로는 의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정하다. 알고 보니 전과 구범이었다는 이야기처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계란이랑 사이다가 진짜 맛있어. 이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후반부엔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의 넓은 폭까지 갖췄습니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대사나 연출이 좋은 영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연기력만으로 채워냈으니 작품 성과만 괜찮다면 훌륭한 배우로서 대중에게 각인될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성취는 마이너 장르에 대한 도전임에도 구색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반전에 지나치게 기대는 면모가 있고 캐릭터는 흐릿하지만 분명 나름의 세계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이 정도를 만들어 왔다는 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DC 마블도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들을 내놓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충분히 의미 있고 가능성이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본 마녀의 성취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김다미의 놀라운 연기력과 한국의 마이너 장르치고 괜찮은 수준, 이 작품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잠재력, 가능성을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단편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죠. 초점을 슈퍼히어로라는 장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요. 공식적으로 슈퍼히어로 무비라는 언급이 없는데 미스터리, SF 장르로 평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히어로 쪽이라면 분량과 완급 조절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만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미스터리와 SF적 상상력에 대해서는 제 부족한 식견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일부러 히어로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너무 주인공에 올인한 세계관입니다. 이 영화는 구자윤 역의 김다미와 도명이 역할의 고민 씨를 제외하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들은 성사장, 미스터 최, 닥터백 등 호칭으로 불리우며 실험체들은 영화 내에서 불리는 호칭조차 없습니다. 배역 이름도 귀공자, 흰머리 같은 식이죠. 꼭 배트맨의 조커나 슈퍼맨의 렉스 루터 같은 완벽한 아치에너미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너만 죽이라고 하긴 했는데 But I got so bored.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어린지 좋아하게 생긴 재미교포 2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걸그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새끼야. 걸그적거리는 새끼. 걸그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새끼야. 10년째 걸그적거리지 말라는 억지 유행어만 밀고 있는 미스터 최, 자신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에 집착하는 닥터백 등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고전 서브컬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허세가 짙게 배어 있어요. 또한 모든 등장인물이 극단적으로 평면적이기까지 합니다. 평면적이니 매력을 느끼기도 어렵고 이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도 없으며 오로지 주인공인 구자윤의 탄생 배경과 살인 동기를 제공할 뿐이죠. 예를 들어 미스터 최가 1세대의 실패작이란 설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성사정과 도경정은 존재 자체를 생략해도 영화의 맥락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빌런 중 귀공자는 최우식 배우의 분위기나 연기가 꽤 돋보임에도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강동원 데려다가 애기야 혹시 풀 있니? 너한테 말 좀 붙이게. 이런 대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잘생기고 연기력이 좋아도 오그라든 손발을 펴느라 몰입이 안 될 겁니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굳이 매력을 꼽자면 귀공자는 일본 서브컬처 향이 강하고 미스터 최는 홍콩의 영웅 본색이랑 촬영장을 착각한 듯한 캐릭터에 닥터백은 연극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불황자 역이라도 위화감이 없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으니 다국적인 맛은 있었네요. 그럼 빌런이야 소모품이라고 치고 따뜻함과 인간성을 돋보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명희 등은 이야기에서 비중이 있는가 하면 이들 역시 자윤의 선한 면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만 소모되고 맙니다. 그나마 가장 캐릭터가 뚜렷한 명희는 어디까지나 분위기를 완화해주기 위한 개그성 조연이죠. 그게 키스야?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막 비벼. 존나 비벼. 환상. 건축학개론에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납득이가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남에게랑 처먹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개새끼 관심 종자가. 라는 고미시 배우의 애드립은 인상 깊고 또 재밌었지만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에서 구자윤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는 빌러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주인공에게 올인한 면은 비주얼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화는 비주얼적으로 공간과 인물을 분리시켰습니다. 연구소 쪽 인물들은 메마른 느낌을 주기 위해 차가운 톤의 화면에 배치하고 극적인 메이크업을 받고 나와요. 덕분에 연구소 인물들만 나올 때는 하드보일드 느와르풍 같다면 농장은 과장된 따스한 톤과 수수한 메이크업으로 힐링 감성이 돋보입니다. 감독이 의도한 연출인 만큼 각 장면에서 배우에게 요구하는 연기 톤도 완전 달라요. 이렇게 화면을 나눠보면 그냥 다른 영화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이게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선 괜찮은 시도인데 문제는 서로의 공간에 침범하는 순간입니다. 하드보일드 톤의 인물인 귀공자가 생기발랄한 화면에 들어와 극적인 대사를 던지는 순간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신비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영화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물감을 줍니다. 반대로 후반부의 자윤이 연구소에 침입하면서부터는 극적인 메이크업을 받고 메마른 톤으로 비추니 완벽히 연구소에 동하다며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긴 시간 관객과 유대를 쌓아온 캐릭터가 아예 증발해버렸어요. 이 대비는 자윤이 초반부에는 순수하게 후반부에는 악독하게 보이는 반전 하나를 살리는 데에는 좋은 요소였지만 전개 중에는 몰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단편 영화로서의 완성도에 결말부에는 관객이 주인공을 응원할 여지를 뺏어버린다는 점에서 시리즈로서의 가능성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는 비슷하게 비주얼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던 더 킹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더욱 아쉽습니다. 마녀가 분장이나 화면 전체의 톤같이 눈에 띄는 직접적인 요소로 대비를 준다면 더 킹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분모 안에서 대비를 줍니다. 바로 조명이죠. 타락한 검사들은 초록색의 조명을, 직접 손을 더럽히는 조폭들은 붉은 조명을 받는 게 좋은 예시입니다. 만약 분장이나 화면의 컬러감 자체로 대비를 줬다면 더 쉽게 구분되었겠지만 이렇게 조폭과 검사가 함께 있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두색이 섞이는 연출은 할 수 없었겠죠? 덕분에 더 킹은 조인성이 타락하며 출세의 길로 향하는 걸 파란빛으로 표현하거나 탐욕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펜트하우스에서 황금빛을 남발하는 등 마녀보다 훨씬 다채로운 상징이 들어감에도 일관성을 띱니다. 더 킹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감에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선로라면 마녀는 단 두 가지의 재료도 섞지 못한 꽁치 샌드위치인 셈이죠. 물론 모든 조연이 다 들러리에 불과해도 주인공이라도 잘 띄우면 됩니다.
이 선택과 집중에서 파생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악역을 이렇게 소모해놓고 정작 구자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조차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마녀의 전개는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합니다. 비슷하게 느린 템포의 캡틴 아메리카의 퍼스트 어벤져를 예로 들자면 이 영화의 전개는 정말 느립니다. 스탬롤이 올라오는 순간이 1시간 54분경인데 혈청을 37분에 맞고 비브라늄 방패를 얻고 벌이는 첫 전투가 1시간 19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40분가량을 들여 인간 스티브의 정의로운 마음씨를 보여주고 혈청을 맞은 뒤에 이제 좀 시작하나 했더니 다시 30분을 들여서 슈퍼솔저로서 겪는 마음의 갈등을 보여준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게 캡틴 아메리카인지 스티브 로저스의 진짜 사나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죠. 단편 영화로서의 완급 조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에 의미가 있는 것은 2부는 윈터 솔저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3부는 블랙팬서와 아이언맨에게 드라마가 집중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확고한 캐릭터의 토대를 충분히 쌓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1호의 이 장면이나 인피니티 워에 목숨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캡틴의 심정에 대한 구구절절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일부를 통해 충실히 쌓아놓은 캐릭터 덕분이죠. 반면 마녀는 퍼스트 어벤져급으로 느린 전개에도 불구하고 순박한 구자윤의 모습을 비추거나 개보린을 쥐어주고 싶을 정도로 두통에 고통받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분량만큼이나 악당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거나 구자윤을 재활용할지 죽일지 의논하거나 명의의 아버지인 도경장이 등장하는 장면 등에 시간을 쏟습니다. 영화가 느린 것뿐만 아니라 산만하기까지예요. 물론 극적인 긴장감도 부여하고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반전에 목숨을 건 만큼 전개는 더디고 떡밥만 반복해서 풀어놓기 때문에 이미 단편 영화로 보기에 재미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근데 후속작을 이끌어갈 원동력인 주인공을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점도 실패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의미 없는 장면들 때문에 자윤을 입체적으로 묘사할 시간이 없어지고 영화가 반전에 힘을 주기 위해 한없이 순하고 착해 보이는 묘사에만 힘을 쏟다가 반전을 지나 그 모든 순간들이 연기였음이 밝혀지면서 초중반부에 보아온 자윤의 캐릭터는 증발해버립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설정을 설명하는 대사와 미묘한 완급 조절로 풀어버리는 연출상 관객이 몰입할 여지마저 부족합니다. 한 부분을 예로 들자면 작중 자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뒤 그 귀한 앰플 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오로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어릴 적 소나 개가 죽어나가는 등 자윤의 폭력성이 통제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보자고 했고 그 덕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대사가 끝입니다. 일체의 회상 장면도 이들의 유대가 느껴지는 연출도 없어요. 물론 꼭 시각적인 정보를 동반하지 않아도 인물의 과거와 그를 통해 생성된 성격을 심도 있게 전할 방법은 있습니다. 내일 그때라도 기 나갔으면 우리 어머니 살려갔네. 하지만 마녀는 이런 연출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 병원 장면이 끝나자마자 영화는 3달 뒤로 넘어가 넉넉해 보이는 양의 앰플을 챙기고도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자윤의 모습을 비춥니다. 이건 3개뿐인 앰플 중 1개를 양보한 인간미를 약화시키는 장면입니다. 탄생신화는 주인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을 통해 이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공감과 매력을 얻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쌓은 캐릭터를 가지고 오래오래 헤쳐먹는 게 시리즈 영화고요. 존 맥클레인이 1편에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다이아드가 5편이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가 없었다면 갈수록 유사 영화가 되어갔던 트랜스포머가 4편이나 흥행할 수 있었을까요? 마녀는 유년 시절과 연결된 악연을 너무나 가볍게 허비해버렸습니다. 배우 김다미의 뛰어난 연기력과는 별개로 1편에서 드러난 자윤의 캐릭터라곤 뭐든지 잘하는 메리수, 양판소 주인공 같은 면모와 거한 반전으로 드러난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에요. 유주얼 서스펙트나 프라이멀 피어 같은 반전에 초점을 맞춘 단편 기획이라면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시리즈로 기획된 이 영화는 이제부터 막연히 존재가 암시된 본사를 상대하며 다시 캐릭터를 쌓아가야 합니다.
퍼스트 어벤져 끝나고 이 편이 윈터 솔저가 아니라 퍼스트 어벤져 같은 템포의 영화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똑같이 탄탄한 원작을 지녔지만 DC와 마블의 영화에 명암이 갈리는 것은 결국 캐릭터입니다. 둘 다 거대한 자본의 영화이고 액션 연출에선 DC가 더 나은 순간이 존재함에도 원작의 힘을 과신하고 영화에서 캐릭터에 매력을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DC의 영화는 혹평을 받는 거죠. 하물며 인기 있는 원작조차 없는 마녀는 캐릭터 빌딩에 더 힘썼어야 하는데 이 영화의 캐릭터가 인상적인 이유는 순수히 김다미 배우의 연기력 덕분입니다. 배우 믿고 본다. 이건 관객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배우에게 보내는 찬사이지 감독이 게을러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 액션은 괜찮은가? 한국치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솔직히 전 액션이 좋다고 못하겠어요. 액션에 들어간 기술은 좋습니다. 전형적인 능력자 배틀물의 구도를 가져와서 맨 오브 스틸의 빨리 감기 액션을 참고한 인상이 강한데 입덕 포인트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스케일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랑은 당연히 제작비, 기술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을 언급하자면 퍼시픽 림 1과 킬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들도 서브컬처의 향취가 가득한 덕에 동시기 영화에 비교하면 세련되었단 말은 절대 못하고 연출 방식도 전형적인 인공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들의 골수팬이 있는 건 감독이 신나서 만든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입덕 포인트가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퍼시픽 림에선 집시 데인저가 날리는 이런 묵직한 펀치와 맛깔나는 리액션이나 유조선과 카이주의 싸대기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순간 같은 킬빌이라면 서로 검이 교차하고 한 줄기 핏자국이 눈밭을 가르고 악당은 부들대며 검을 떨어뜨리는 이런 뻔한 연출이야말로 덕후들이 뿅 가는 입덕 포인트죠. 컨셉부터 특정 계층에만 어필할 영화로 만들었다면 작정하고 장르적 재미를 들이부어서 장르의 팬이 환장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허세도 비장미를 담아 장인 정신으로 빚어내면 작품이 됩니다. 반면 마녀는 실험체들이 영화 내내 프로라고 강조하며 분위기 잡아놓고 총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근접 전투나 철문 멀리 던지기 같은 올림픽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중무장한 점이나 머리만 안 맞으면 사는데 뻔히 드러내놓고 엄폐한 없이 싸우다가 죽어나간다거나 맨 오브 스틸에서 갑자기 연문으로 장르가 변주되는 귀공자와의 각기춤 대결을 예로 들며 핍진성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청소년 자연한테 박사가 쫓아오라지.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액션 장면의 구성은 전투, 모두 다 동작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대사, 다시 전투 같은 흐름만 끌어다 놓고 정작 그 짓을 하는 이유인 간지 폭풍이 몰아치는 대사와 연출이 없습니다. 방금까지 1초마다 대뺨으로 머리를 수박처럼 터뜨리던 애가 15초씩 끌어가며 벽긁기로 한 명의 목을 따는데 어정쩡한 마무리 포즈까지 카메라에 여과 없이 잡히니 못 본 척을 해줘야 되나 무안할 지경입니다. 허세를 부린다면 콩깍지가 씌일 만큼 폼나는 대사 하나쯤은 나와야죠. 필살기라면 쓸데없지만 멋은 있어야죠. 태생적으로 덕후 영화를 만들어 놓고 너무 덕후 같나 하며 자꾸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감독부터 몰입을 못하면 배우와 관객은 두세 걸음은 더 물러나 버립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촌극도 이런 촌극이 따로 없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각본 그 자체입니다. 지겹게 언급했듯이 마녀는 새롭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영화입니다. 타인에 의해 암살자로 길러진 소녀건 인간이 뇌를 100% 활용하면 신체 능력이 올라가고 염동력을 쓰게 된다는 설정이건 사실 새로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영화는 전형적인 피카레스크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녀의 주인공 구자유는 슈퍼하지만 히어로하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며 영화의 톤은 시종일관 어둡고 잔혹합니다. 소위 안티히어로, 반영웅을 내세운 작품인데 피카레스크는 보편화된 정서를 부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적자면 8만 대전 정도 모자랄 만한 빌런을 가져다 놓고도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며 고뇌하는 영웅들은 교훈적이고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피카레스크는 이런 금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깨버리는 데에 매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카레스크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유는 틈새 시장에 기반하지만 점점 시간을 거치며 단순히 답답함을 풀어주는 사이다를 넘어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만 봐도 피카레스크의 클래식으로 칭송받는 시계태엽 오렌지가 1973년작이니 오랜 역사를 통해 전형성이 생기고 익숙해진 지 오래된 장르입니다. 쉽게 말해 잔혹함만으로는 더 이상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마녀가 1988년도쯤 나왔다면 이 폭력성만으로 충분했겠죠. 문제는 이게 2018년에 나온 영화라는 겁니다. 이미 관객들은 피카레스크건 SF 판타지건 질리도록 접해본 뒤고 단순히 이런 구조를 채용하는 것을 넘어 이 영화만의 매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익숙한 소재와 장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당거래와 더 킹과 내부자들은 똑같이 부정부패에 대해 다루는 영화지만 한 영화를 봤다고 다른 영화가 재미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재료가 같다고 같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헌데 마녀는 이 소재와 장르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을 하나하나 대입해봐도 액션, 동기, 철학적 질문 아니면 다 떠나서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까지 무엇 하나 시원하게 이게 마녀만의 강점이다 라고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박훈정 감독이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의 각본을 쓰고 신세계, 배호, VIP의 각본과 감독을 동시에 담당했던 어둡고 잔혹한 이야기에 특화된 감독이란 점입니다. 박훈정 감독 각본의 특징은 맛깔나는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장면이나 어저께 딱 좋은 날씨네. 이런 뇌리에 남는 명대사들이 질비한 게 각본가 박훈정의 특색이죠. 헌데 마녀를 보고 나선 기억에 남을 만한 명대사가 있던가요? 뿐만 아니라 항상 어둡고 뒷맛이 텁텁하지만 잔혹함의 이면에는 영화관을 나서며 한 번쯤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녀엔 그런 주제의식도 없습니다. 액션을 제외하면 감독의 전문 분야인데 특징도 없고 깊이감도 부족하다. 툭까놓고 말해서 이건 게으른 거죠. 감독은 신세계가 받은 좋은 평가들이 익숙함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좋은 점은 영화 내내 떠오르는 무간도의 향취가 아니라 노골적인 차용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구성과 디테일 그리고 맛깔나는 대사로 인한 높은 완성도로 장점 또한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마냥 익숙해도 좋은 건 명절용 데이트 영화뿐입니다. 그건 영화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영화에 자신을 대입해보며 공감하는 데 의의를 두는 영화니까요. 마녀는 한국에서 마이너한 장르를 시도한 것 치고는 볼만한 한이라는 기나긴 면죄부가 필요한 영화입니다. 하물며 썩 괜찮은 한국형 히어로 영화는 이미 9년 전에 제작되었습니다. 우사는 바람을 다스려 날카로운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네. CG나 깊이감은 아쉽지만 장르적 재미는 충분한 이런 영화에 한국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란 수식어가 붙어야죠. 마녀는 흡혈 형사 나도열 바로 윗쯤에나 머물 만한 영화입니다. 결국 한 편의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잡지도 후속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도 못한 영화라는 게 마녀에 대한 제 평가입니다.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후속작이 나온다면 이 평가가 뒤집어질 만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배우 김다미는 보여줄 게 많아 보이는 배우고 무엇보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 필요한 건 투자자들도 혹할 만한 흥행이 다양한 장르에서 나와주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를 리뷰하다 보면 한국 영화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대 없이 마음 비우고 보면 적당히 볼만하고 재밌어요 라는 댓글을 참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제 리뷰보다 이게 더 심한 욕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탄하시길. 마치며 무룩이었습니다.